지금 리플 차트를 보면 또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리플은 원래 안 가는 거지. 그리고 재판 끝났더니 뭐 별거 없네. 뭐 나온다고 하더니 뭐 별거 없고, 사실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 잡코인들이 훨씬 더 잘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근데 저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조용한 구간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리플에서는 단순하게 호재 수준의 정보,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금융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흐름이 겹쳐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더 소름인 건 이 재료뿐만 아니고 이 타이밍에 또 일본에서도 재료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본 SBI까지 다시금 재료가 겹치기 시작하면서 재료가 동시에 겹쳐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많은 홀더분들께서 좀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리플은 예전부터 호재는 계속 많았는데 계속 못 갔던 코인이다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나와주는 호재 재료의 질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리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실제로 미국 월스트리트 월가가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최근 미국 SEC 쪽에서 토크나 자산 관련 규정 정비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리플 레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주식 온체인 거래 기대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 주식을 이제 국채, 뭐 채권 같은 주식들, 전통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겠다라는 게 이 SEC가 지금 노리고 있는 토크나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체인, 그래서 이걸 어떤 체인 위에서 굴릴 거냐, 이 주식 그리고 또 국채,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을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굴릴 거냐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가장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리플 레저입니다. 자, 리플 레저가 후보군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미 리플 레저 위에서는 미국 국채 토크나 토큰들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었고, 기관용 송금이나 정산 테스트들도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기관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고 진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은 밈, 그리고 뭐 커뮤니티나 유행, 이런 것들은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속도, 그리고 수수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정산의 안정성과 함께 규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레저는 이 영역에서 계속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제가 아까 토크나 기반 말고도 또 이슈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바로 일본 SBI. 자, 일본 SBI 그룹, 리플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SBI는 예전부터 리플의 송금 구조를 계속해서 밀어왔고, 아시아 금융권에서 리플 레저 활용 가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곳이 바로 리플 레저 SBI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또다시 일본 송금과 함께 디지털 자산과 기관형 결제, 이런 흐름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하게 이 뉴스들이 쏟아진다, ETF라든지 SBI 관련된 이슈들이 쏟아진다라는 게 아니고 이 타이밍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SEC가 토크나 함께 이 월가 인프라를 움직이려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또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SBI와 송금, 결제, ETF까지 이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나오는 게 우연이다? 당연히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좋다. 뭐 가능성이라 칩시다. 우리는 아직 이게 동시에 겹치는 게 뭔가 이슈가 있겠다라는 가능성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기관들은 이미 테스트를 끝내고 실행에 옮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시장은 항상 뭔가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움직이고 난 뒤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포지션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개인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리플 홀더분들은 최근에 리플에서 나와주고 있는 이슈를 재판 정도, 이건 뭐 재판 있었지? 좀 오래된 코인이고 어느 정도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말씀드렸던 재료들, 토크나 자산과 함께 기관의 정산, 그리고 글로벌 송금 시스템과 미국 금융 인프라가 바뀌는 이 흐름이 실제로 리플 레저 쪽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지금 가격에서 사람들이 그때 살걸, 그때 조금만 담아놓을 걸, 100만 원만
하다못해 50만 원이라도 담아 놓을 걸. 자,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였죠. 30만 전자 갔습니다. 200만 하이닉스 갔습니다. 근데 10만 원일 때, 살 걸. 40만 원일 때 하이닉스 살 걸. 지금 어떻죠? 사고 싶어도 그 가격엔 살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플도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플이 무서운 건 항상 사람을 먼저 지치게 만드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희망 고문하고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다가 갑자기 거래량을 터뜨리죠. 실제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답답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다가 갑자기 거래량 터뜨리면서 상승을 미친 듯이 보여줬죠. 항상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싶었을 때쯤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미 사람들이 리플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식 안 하면 바보고 리플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차피 떨어질 거야.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슈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시선이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AI라든지 주식 아니면 잡 알트코인으로 넘어갔는데 원래 큰 돈은 사람들의 관심이 꺼진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토크나 그리고 기관, 정산, 디지털 자산과 글로벌 송금, 그리고 이 중심 후보군에 리플과 리플 레더, SBI나 미국 금융 인프라 이것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유명한 기관들 블랙록이라든지 DTCC 또 나스닥이나 월가의 토크나 기관 결제 이런 흐름까지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리플은 단순하게 코인 자산이 아니고요.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하게 리플 차트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SBI는 어떻고 또 SEC의 토크나 흐름과 리플 레더의 거래량과 기관형 정산 구조, 월가의 자금이 어디로 연결되는지까지 같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영상으로 다 풀기엔 너무 길어질 뿐더러 실시간으로 바뀌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자로 필요하신 분들께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으로 리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디 구간을 봐야 되고 어떤 뉴스가 정말 진짜 뉴스인지, 기관 흐름 실제로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정리해서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은 단순하게 호재 코인으로 볼 자리가 아니고요. 미국은 여러 가지 토큰화를 준비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SBI가 다시 움직이고 있고 리플 레더는 계속 기관형 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조용하다고 평가하지만 원래 조용할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조용함이 있을 때 시장은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조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원래 조용할 때 조용하게 포지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두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이 나온 뒤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흐름 또다시 뒤늦게 알고 싶지 않다, 지금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해당대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